내 색깔까지 거의 같은 그랜저가 있는데 이 그랜저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기아 K8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엄청 기다렸는데요. 어떤 자동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드디어 인테리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정말 놀랍죠? 인테리어가 기존에 봤었던 그런 자동차의 느낌, 그런 것하고 많이 달라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기아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기아차라고 할 수 없지. 기아차가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기아차답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기아차답지 않아요.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묘하게, 하이그로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빛이 은은하게 나오는 건 둘째치고 거기서 주변에 이렇게 오목하게 파서 반사되는 것까지 구현을 해놨어요. 디자이너가 이 디테일이 대단합니다. 길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멋진 그런 자동차일 것 같아요. 와, 저거 봐. 아마 많은 분들이 길에서 보고 그리고 차에 타보고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차에 탔을 때 오디오 성능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고급차랑 그렇지 않은 차를 가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오디오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오디오가 이 정도의 자동차는 처음 탄다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오디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최고의 오디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디오 성능이 정말 좋은 차들을 저는 많이 타니까 수억 원대 자동차하고 비교할 바는 아닌데, 비교할 바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차에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아주 만족스럽고요. 차에 탔을 때 앞부분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많이 있지 않나. 보통은 요소가 너무 많죠. 여기 앞부분에 희한한 것들이 막 있어요. 희한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깔끔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이 매끈하게 뽑혀서 아주 괜찮네요.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지금까지 차를 딱 봤을 때 첫인상, 외관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잖아요. 차가 블링블링합니다. 누가 봐도 와, 이건 정말 반짝반짝하는 자동차구나. 이건 그냥 좌회전하세요. 이 턱이 저는 의미가 없는 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작동해 보니까 이 턱도 심지어 의미가 있네요. 턱이 없으면 여기서 터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소나타도 타봤지만 소나타는 손가락을 공중에 띄워서 눌러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해보면 만만치 않은데, 얘는 턱을 짚고서 여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니까 원하는 곳을 이렇게 짚을 수가 있습니다. 살짝 디스플레이는 너무 먼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손이 그렇게 잘 닿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조금 먼데 계기판에다가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손을 뻗어봐도 닿을랑말랑하는 정도, 딱 아슬아슬한 정도.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게 조금 멀어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원래는 이 거리면 터치가 안 되거든요, 이 가장자리는. 근데 얘는 아주 똑똑하게도 커브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가장자리가 터치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아슬아슬한 그 경계를 딱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 참, 어떻게 이렇게 이 기아차 디자이너 연구원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인체공학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커브가 그냥 단순하게 멋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터치가 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안 그러면 터치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 너무 잘 만들었고, 디스플레이 버튼이 이게 어디 있지? 라고 고민되지가 않습니다. 공조혁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내비게이션 오디오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두 번으로 나눠서 놓으니까 고민이 없어요. 제가 뭐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같은 걸 탈 때는 어디 버튼이 어떤 건지를 헷갈리게 돼요. 왜냐면 쭉 뻗어 있거든. 20개 정도가 한 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찾기 굉장히 힘든데, 그랜저만 타도 사실 여기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심지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거는 아무도 못 찾아요. 드라이브 모드 정말 못 찾아. 그런 것들 보면 야, 이게 버튼 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차는 인식하기 너무 쉽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쉽다고 하긴 좀 그렇지,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길 지금 디스플레이로 썼거든요. 맥북의 터치바처럼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디스플레이가 아닌 것처럼 해놨어요. 되게 재능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컬러 디스플레이야. 게다가 컬러를 굳이 이렇게 글씨가 뒤에서 불 켜지는 것처럼 컬러를 흑백처럼 쓰고 있어요. 야이씨, 돈을 무슨 돈 안 아깝나? 조금 아까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을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체에다가 지금 뿌연 필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왼쪽도 약간 뿌옇게, 오른쪽도 약간 뿌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뭐 물론 해상도가 아주 좋은 제품을 썼다면 그냥 매끈하게 할 수 있었겠지만, 해상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기 때문에 약간 뿌연 느낌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버튼이 바뀌었어요. 왼쪽이 오디오 스위치, 오른쪽이 어댑티브 크루즈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뀐 게 지금은 좀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시승하는 동안은 아마 계속 헷갈릴 것 같아요. 자꾸 오른쪽을 누르게 돼. 개인적으로도 소렌토를 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고민되네요. 이걸 눌러야 되나 이쪽을 눌러야 되나.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왜냐면 막히니까. 막히는 길에서는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을 해야죠. 내 앞에 차를 차로 안 보여주고 내 앞에 차를 어떤 사물로 보여주네요. 네모 반듯한 어떤 모찌떡 같은, 그런 떡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게 하네요. 앞차 가면 알아서 가고, 앞차 서면 알아서 서고, 굉장히 여유있게 느껴지고, 좋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만하게 이 HUD가 작동되는 걸 보여줍니다. HUD 작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동안 너무 작게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높이를 낮추고 약간 크기를 키웠어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HUD가 작동된다, 이거를 오인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색깔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계기판 전체 색깔까지 바꿔서 정말 오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더 써도 될 것 같고,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될 때 작동됐다라는 느낌이 나는 사운드, 그리고 해제될 때 해제됐다는 느낌이 나는 사운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해제되거든요. 아무 소리 없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동 시작할 때 시작된다, 해제될 때 해제된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기아차 어댑티브 크루즈 너무 어그레시브하고 좀 거칠다, 이거 좀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는 거의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너무 훌륭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지? 천장은 지금 스웨이드는 아니에요. 인조 스웨이드를 쓰고 있는데, 딱히 또 알칸타라는 아니면서 내구성도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고급감도 어느 정도 확보한 그런 신소재를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스웨이드 같은 건 오염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건 물로 닦아내면 될 것 같은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저는 이 앞쪽 햇빛 가리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앞쪽 햇빛 가리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만졌을 때 요 감촉이 굉장히 뛰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웰컴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웰컴 라이트 조금 정신없죠? 어쨌든 반짝반짝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아요. 그거를 뭔가 형태가 있게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짝반짝 이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디밍 기능도 있잖아요. 서서히 어두워지게 하고 서서히 밝게 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뭔가 샤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거기에 프로그램만 조금 바꾸면 온갖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좀 그거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뻐요. 예뻐. 일단은 그냥 예뻐요. 이 차를 보고서 안 예쁘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겠다 싶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이 부분 때문에 포드 퓨전이 떠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떠올라요. 왜냐면 너무나 다른 부분이 강해서 이 램프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요소들이 강한 게 아니라 이 면 전체가 강해요. 면이 강하다는 게 이게 굉장한 특징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면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면으로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기아라는 엠블럼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요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대한 면을 사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아차가 이번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 많은 부분이 화려하게 만들어졌잖아요.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못해서 중국차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이렇게 화려하지 않게 쭉쭉 뻗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측면이나 후면이나 이렇게 봤을 때도 지나친 부분이 없어요. 딱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한계, 여기서 조금만 더 되면 지나치게 싼티날 수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을 그 한계까지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측면에서 이 라인을 봤을 때는, 그리고 아래쪽을 플라스틱으로 한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유용한, 실제로 아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요소로 작용될 겁니다. 자동차의 스크래치는 어쨌든 살면서 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의 비용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기능적인 부분이고요. 이게 뭐 기아차가 처음으로 이걸 생각해냈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라인을 보면 약간 떠오르는 차가 네, 뭐 뭔가 떠오르는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른 건 아니고요. 저는 키를 갖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건데, 이런 건 좀 섭섭합니다. 왜 섭섭하냐면, 이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이걸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원할 때 열리지 않고 원하지 않을 때 열리면 너무 큰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세차하고 있어. 주머니에 키를 넣고 세차할 일이 전혀 없을까?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주머니에 키 넣고 세차하다 말고 열리면 어떡해? 당연히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야, 이 기능 꺼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꺼버리면 되죠. 당연히 꺼버릴 거면 그 기능 왜 만들었어? 조금 불필요한 기능, 잘못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발로 차서 여는 방식이 지금은 훨씬 더 앞선 기능이에요. 그게 얼마 한다고 그걸 안 넣어줘? 트레일블레이저에도 있잖아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에도 있는 그런 기능을 왜 안 넣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기능은 뭐하러 넣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스마트 트렁크라고 여기 옵션표에다 하나 넣으려고 거의 다 써놨나요? 이거는 없어져야 될 기능이고, 발로 차는 기능은 만들어야 될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뒤에서 봤을 때 이 차의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되게 보입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지는 부분은 면이 굉장히 커서예요. 야, 잠깐만, 그만 열려. 그만. 진짜 면이 굉장히 매끈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뒤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요. 세단이라기보다 스포티한 해치백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뒷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반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겨 있잖아요. 잠겨 있어도 손을 넣어서 바로 열면 바로 이렇게 열리는 이런 반응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아름다운 모습을 외관에서 봤을 때나 실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외관이고요. 이 이상 더 잘하기 어렵지 싶은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이거는 우리가 스팅어 같은 차를 봤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쑥 파고드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스팅어는 살짝 이 부분을 눌러보면 움직였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그게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한 마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져보겠냐 싶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만져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마운트를 하고 있고요. 낮에는 켜지지 않지만 밤에는 이런 식으로 램프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게 또 차의 느낌을 굉장히 독특하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부터 라인이 이렇게 이어져서 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네요.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수납 공간이라든지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넉넉하고요. 굳이 또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차는 지금 사륜구동이 아니고요, 전륜구동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부분이겠지만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3.5L 가솔린 엔진인데요, 엔진 보닛을 열기 전까지는 시동이 걸려 있다는 걸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정숙해요. 2.5L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3.5L도 훨씬 더 나아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뭐 새 엔진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마운트 위에 이렇게 보강지를 덧붙인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코너링이라든지 브레이크 피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더 마운트를 보강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알루미늄 주조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알루미늄 주조처럼 이렇게 강성이 뛰어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 두 개를
이어줬으면, 요걸 더 이어줬으면 더 완벽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안 했고 요 마운트만 보강하는 형태로 돼 있네요. 뭐 핸들링 특성이라든지 내구성까지 높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낮은 줄 몰랐네요. 이게 앞쪽에 헤드램프 위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고 이 그릴이 굉장히 낮은 데다가 이 아래쪽으로 이런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차체가 실제보다 더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3세대 플랫폼이 되면서 이 보닛 자체의 높이도 낮아요. 그러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고 굉장히 늘씬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비율상으로 다른 차들하고 그냥 넘사벽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여기 어디 그랜저 없나? 그랜저 옆에 세워서 좀 보고 싶네. 어쨌든 이 차의 외관만큼은 정말 어떤 차하고 비교해도 정말 최고의 그런 비율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안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일부러 세운 건 아니죠? 이거 일부러 세운 거라고?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 때문에? 아이씨. 그래, 오디오부터 보자.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올림픽 메인 스테디움에 와 있잖아요. 여기 BTS가 와서 여기서 공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공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납니다. 정말 꽝꽝꽝꽝 하는 그런 정도의 사운드. 그러니까 스피커가 뭐 찢어지거나 뭐 이런 소리를 느낄 수 없고, 당연히 그런 거 느낄 수 없고, 각 문짝에 지금 3개씩의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총 14개의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그 스피커만 해도 어마어마한 느낌이 드네요. 굉장한 사운드가 나고요. 일단 기존에 있었던 어떤 현대기아차의 사운드보다 더 섬세한 느낌이 드는 그런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메리디안이라고 이렇게 브랜드만 딱 붙인 게 아니라 메리디안 브랜드의 어떤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정말 훌륭한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베이스 좀 셌으면 좋겠어요. 베이스 좀 이렇게 가슴이 때리는 베이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스피커, 요 스피커, 트위터 다 조금씩 작잖아요. 조금 더 이만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커서 베이스를 정말 베이스로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메리디안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스테이지 모드, 서라운드 모드, 커스텀 모드 이렇게 3가지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커스텀 모드는 정말 신기하게도 입체를 어느 정도 할 거냐, 몰입감을 어느 정도 할 거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해보면 재밌어요. Hello, it's me.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매장에 가서 꼭 한번 이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잘 듣는 음악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만족감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이 차에 들어왔을 때 이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이나 이런 사운드 시스템의 아름다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머리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간다, 손바닥 2개 들어간다 정도의 크기고요. 더 중요한 건 뒷좌석일 테니까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머리 공간이 이렇게 손바닥 2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 작진 않아요. 좁진 않은데 조금만 더 되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고요. 저같이 상체가 긴 사람도 낫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뒷좌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옷걸이라고 돼 있는데 옷걸이뿐 아니라 손잡이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옷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여기 고무로 마감을 해서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꼼꼼함까지 있어요. 훌륭한 그런 통풍 시트를 갖고 있고요. 엉덩이가 훨씬 시원하네. 등보다 엉덩이가 훨씬 시원한 그런 통풍 시트. 아무튼 봤을 때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있는 차는 제네시스급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차도 약간 제네시스급이 느껴지는 그런 실내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뒷좌석에 3존 에어컨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요. 근데 3존 에어컨이라고 해서 뒷좌석에서 바람의 양을 조절하는 건 아니고 바람의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후륜구동 자동차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요소예요. 후륜구동 자동차는 이런 식으로 이 문짝까지 이게 살짝 튀어나오거든요. 공간을 극대화하려면 이 등받이를 뒤로 엄청 붙였잖아요. 붙이고 나면 측면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등받이가 이렇게 수평에 가까운 등받이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몸을 감싸는 형태의 등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륜구동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은 것 같습니다. 딱 앉아보면 후륜구동 차인 것 같은데 이걸 전륜구동이라고 알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센터 터널도 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고급감은 정말 뛰어난 그런 뒷좌석을 보여줍니다. 무릎 공간 한 뼘이 일단 넘고요. 다리를 꼬고 앉아도 되겠구나 싶은 정도. 야, 이 정도면 뒷좌석 리클라이닝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리클라이닝 넣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굳이 이 무릎 공간을 이렇게 그냥 허비할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여기에 프레임이 있어서 이게 좀 얇은 프레임이 들어갔다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어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개방감도 뛰어나게 보입니다. 근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그 어지간한 SUV들과는 다르게 폭이 좀 좁은 편이에요. 폭이 좁은 편이어서 길이는 어느 정도 있는데 폭이 좁아서 그런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인테리어에서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컬러라든지 이런 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아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유기체처럼 보여져요. 지난 S클래스를 처음 봤을 때 자동차라는 게 그냥 선으로 강해진 이런 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우아한 선으로 곡선으로 만들어진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보였거든요. 특히 인간의 신체라는 게 다 곡선이잖아요. 유기물은 다 곡선이고 사람이 만든 것들만 직선인데 그런 어떤 유기물의 실내에 들어온 것 같아서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적으로도 아름다웠고요. 이 차도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지난 메르세데스 벤츠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우아함이 이 차의 실내에는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우아한 선들이 이 차를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것 같네요. 인테리어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 이 차를 주행하면서 이 차의 성능은 어떤지, 느낌은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자고. 이상한 게 유리창에도 지금 천장도 지금 글라스 루프인데 여기에 비가 맺히는 소리가 안 들려요. 정말 조용한 그런 실내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거는 현대기아차가 종특인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는 공회전의 정숙함에 진짜 모든 걸 걸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차들 타보면 가끔 그렇지 않잖아요. 시동 걸었을 때 붕 하고 뭔가 붕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정말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시동이 걸렸는지 잘 모르게 하는 거, 그것이 아마 현대기아차의 가장 뛰어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차가 너무 조용하니까 이 핸들에 이 가죽을 만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이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면 안 되지. 일단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 굉장히 예쁘고요,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안에 디스플레이에 그래픽이 박혀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랜저라든지 이런 차의 디스플레이하고 같은데 저는 이런 거 디자인을 차마다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바꿔줘? 도대체 왜 안 바꿔줍니까 이거? 지도, 검색, 경로, 뭐 전화, 요게 자동차의 디자인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요거 디자인 아무리 잘해도 요거 못하면 꽝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중에 어떤 게 더 잘 보여요? 계기판이라든지 이 디스플레이는 이건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애들한테 쥐어주면 스마트폰만 보고 딴 거 안 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걸 쥐어주면 여기밖에 안 보이고 나머지는 그냥 안 보여요. 디자이너 다 집에 가라 그래도 돼. 이거만 디자인하면 돼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내용 뭐 딴 거 안 보이잖아요. 디스플레이 이만한 거 달렸네, 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디자인은 이거보다 조금 더 우수한 디자인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보다 현대기아차가 안 해봤으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안 해봤으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부품을 만들어 붙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일이에요. 디자이너한테 100장 그려와, 그럼 100장 그려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디자이너님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요거 하나 디자인하려면 한 100번 이상 그리시잖아요. 차라리 이 인터페이스를 테마 제도 같은 걸 해서 윈도우 테마 바꾸듯이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같이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API를 연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한다거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그래픽 디자인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 그러면 정말 다양한 그래픽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많은 분들이 이 자동차 디자인의 핵심적인 요소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K8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게 그냥 숫자만 하나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숫자 하나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K7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나요. 그래서
한 그레이드 위구나 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랜저가 지금 K7하고 같은 급이라면 이건 지금 그랜저보다는 확실히 한 등급 위의 차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차를 타보시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크기, 디자인, 실내, 오디오, 정숙성 모든 면에서 그랜저보다 하나 위입니다. 지금 단계에선 그랜저와 K8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사실상 의미 없고, 요 다음 단계 그랜저랑 비교를 하면 그러면 그때는 아마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아주 재밌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차는 지금 기본적으로 AWD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차는 AWD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AWD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죠. 이 차는 가변 서스펜션은 들어있네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단단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사실 여기에 인디비주얼 같은 걸 하나 더 넣어주기 마련인데 얘는 인디비주얼 같은 게 없네요. 희한하게 세 가지만 있다는 거.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버튼식으로 하고 있는 게 저는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게 그나마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하니까 이 몸 측면을 이렇게 싹 감싸주는 게 인상적이에요. 사이드 서포트, 레터럴 서포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쪽 측면을 이렇게 감싸서 몸이 옆으로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스포츠 모드일 때 이런 것들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일단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둘째 치고 차가 약간 더 스포티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 과속 방지턱을 넣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아보면 약간 코너에서 확실히 기울어짐은 적고요. 차가 이렇게 옆으로 밀려나가는 느낌을 주는데요. 과속 방지턱 어떻게 넘냐? 네,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넘고요. 약간 충격이 느껴지네요.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한번 바꿔볼게요. 컴포트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느낌이 크게 차이 나진 않네요. 네, 댐퍼가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져서 요 여진이 굉장히 적은 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딱 넘었을 때 딱 넘고 나서 바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약간 부드럽네. 약간 부드러워지네.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조금 다르네요. 가변 댐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가변 댐퍼는 그냥 단단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가변 댐퍼는 이게 코너링을 할 때 이쪽을 단단하게, 이쪽을 부드럽게, 그리고 브레이크를 할 때 앞쪽을 단단하게, 뒤쪽을 부드럽게, 제동을 하는 경우, 가속을 하는 경우, 가속을 할 땐 차 앞이 들리고 뒤가 이렇게 눌릴 텐데 그런 경우도 막아주고요. 제동을 할 때 앞이 이렇게 수그러지고 뒤가 들릴 텐데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칭이라고 하고 롤이라고 하는데 이 피칭, 롤 이걸 다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가변 댐퍼의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 댐퍼는 스포티하게 주행할 때만 좋은 게 아니라, 그때도 물론 좋지만 스포티한 경우 못지않게 정말 승차감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그냥 급제동할 때 이런 경우도 이 가변 댐퍼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변 댐퍼가 있음으로 해서 휠의 직경이 좀 높아지고 타이어의 시리즈가 조금 낮아져도 승차감이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댐퍼가 있는 게 무조건 좋고요. 가변 댐퍼는 선택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선택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 차는 아쉽게도 3.5L에서만 가변 댐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2.5에서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아쉽게 느껴지시기도 할 겁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1세대 K7이 너무 딱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딱한가? 지금 약간 험한 길을 세게 달려보고 있는데 지금의 K8은 그때 딱딱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굉장히 든든한 느낌은 확실히 있네요. 아예 없애버린 건 아니에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없애버린 건 아닌데 정말 부드럽게, 그러면서 든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랜저를 같이 갖고 와서 이걸 비교 시승을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랜저는 차가 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통통 튑니다. 그랜저 IG로 바뀌면서 HG보다 오히려 서스펜션이 너무 경쾌해진 느낌이에요. 스포츠카를 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는데 얘는 착 가라앉은 느낌을 주고 있네요.
이런 차 깔아앉은 느낌을 어떻게 주고 있죠? 단단하다는 느낌이 차가 튀어버리면 오히려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차는 어떤 상황에서도 노면을 계속 이렇게 꾹 눌러주려는 느낌으로 서스펜션 세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그런 서스펜션 구성이네요. 이건 서스펜션 만드는 사람한테 상 줘야 됩니다. 이거는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 K7에서 우리가 아쉬웠던 것들을 다 만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엔진입니다. 사운드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이 차는 파워트레인이 지금 3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엔진이고요. 이 3.5L 엔진 말고서 2.5L 엔진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팅어에서 2.5를 타보면서 괜찮다, 이 정도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건 터보고 이건 터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엔진이 2.5L 엔진이 과연 괜찮을까를 꼭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지금으로서는 3.5L 엔진은 너무 마음에 들고 2.5는 아직 해보기 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주목할 만한 엔진이 하나 있는데, 3.5L LPI 엔진이 있습니다. 아니, LPG를 갖고서 어떻게 이런 차를? 이라고 생각되겠지만, LPI 엔진이 3.5L로 올라갔기 때문에 240마력이 넘어요. 그렇다면 괜찮지. 그렇다면 괜찮죠. 그래서 3가지 엔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LPI 엔진 같으면 조금 더 이 경제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속에서의 이 주행 안정성도 너무 뛰어나요. 현대기아차가 미쳤구나 이제. 야, 이게 대단합니다. 약간 현대기아차가 세계적으로 이제는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훌륭한 자동차를 만든 것 같아요. 이 전륜구동 세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륜구동인데 되게 멋지고 뒷좌석 위주고, 이런 자동차는 렉서스 ES하고 2차 정도가 거의 유일한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이거는 미국에 갖다 팔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팔아야 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 HDA2가 있는데 HDA2를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죠. 이 차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첨단 장치의 총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간혹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왜 작동되지 않는지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보여주지 않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자, 이게 앞차와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차선을 유지하는 거, 핸들을 돌려주는 거, 차선을 이탈하는 걸 방지하는 거, 요 3가지가 다 작동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핸들을 알아서 잘 바꿔주죠. 그리고 여기서 깜빡이를 켠다? 만약에 내가 깜빡이를 켜면 그쪽으로 가나요? 차선을 알아서 옮겨주는 기능까지 작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을 잡지 않으면 작동이 안 돼요. 살짝 건드리면 HUD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옆으로 차선을 돌린다 하나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리고 긴급 조향을 했어요. 얘가 옆차하고 추돌할 것이 예상되니까 얘가 스스로 긴급 조향을 해서 추돌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HUD에도 여러 차들이 옆에 있는 게 보여요. 양쪽 차들, 저 차들 내가 인식했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요걸 어떻게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릴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앞차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옆에 어떤 차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선을 알아서 차선을 바꿨어요. 깜빡이만 켰는데. 근데 깜빡이 켜고서 알아서 깜빡이를 해지해 주는 기능까지 작동되진 않나요? 후측방에 차가 있는 걸 인식하고 넘어가는 걸 자기가 해지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넘어가는 기능은 여전히 없네요. HDA2가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주는 기능,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주죠? 보이죠? 네. 깜빡깜빡하면 핸들을 잡지 않으면 바로 해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핸들을 잡은 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핸들을 아주 살짝 잡았는데 얘가 인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잡은 걸 왜 모르냐 핸들 잡았는데 왜 자꾸 잡으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 핸들에 센서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정전 센서를 달아서 핸들을 잡았어도 잡은 걸 인식하지 못하는 일,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주는 기능은 시속 50km 이상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낮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주지 못하고 있네요. 자동차를 타면서 정말 기분 좋아지는 자동차는 그렇게 흔치 않죠. 사실 이런 종류의 자동차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매력이 부족한 차들이 많죠. 준대형 차는 그냥 크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거 탄다며, 이런 느낌의 자동차들이 많았는데, 이 차는 내가 정말 꿈꾸고 싶은 자동차, 그러니까 드림카로서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드림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동차. K8이 이렇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K8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만드는 그 자동차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를 보여주는 차가 바로 이 K8인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최선을 다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자동차가 지금은 바로 이 K8인 것 같네요. 후륜구동 자동차는 현대기아차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어 본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 전륜구동의 대형 세단, 럭셔리 자동차,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분야에 있어서 현대차를 뛰어넘을 만한 자동차 회사,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특화된 세그먼트이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도 이런 자동차는 흔치 않고, 유럽에서는 이런 자동차가 아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동차,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자동차는 역시 현대기아차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기서 이 차를 뭔가 흠잡으면 흔히 말하는 억가가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까는 게 될 것 같아서 제가 함부로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 만든 차를 타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주행정보, 연비, 지금 제가 한참 섰다가 갔다가 뭐 온갖 거 다 했는데, 연비 11.7, 잠깐 11.7, 11km 달리는 동안에 연비가 11.7이 나왔어요. 딱히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아니 왜 3.5인데 어째서 11.7의 연비가 나오죠? 단점 찾아내는 거 실패. 그런데 하나 있네요. 신호대기에서 멈췄을 때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없어요. ISG 기능이 없어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시동이 걸리는 그게 없다. 없어도 연비 괜찮네. 그럼 왜 있어야 되지? 그래도 없으면 아쉽잖아. 친환경적이지 않잖아.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아직은 안 나왔어요. 하이브리드가 아직 안 나온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조금 있다가 보면 아마 하이브리드도 곧 나올 텐데, 저라면 만약에 이 전체 파워트레인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저라면 하이브리드를 기다렸다가 그 차를 선택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정숙하기도 하고, 출력 2.5L에 비해선 출력이 훨씬 높을 것 같고, 연비, 세금 모든 면에서 더 우월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기대되고요. 단점을 찾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자동차, 뭐 이런 차가 다 있죠. 해야 될 걸 안 한 것 같네.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니까 이게 뭔가 해야 될 걸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언짢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K8을 시승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더 이상 시승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빨리 반납해야 되는 시간이 돼서 빨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준대형 차를 시승했지만 대부분의 준대형 차가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 약간 어르신들이나 조금 차를 잘 모르신다거나 아니면 무난한 차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이 차라면 가장 구입하고 싶은 자동차 중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왜 자꾸 따라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랜저는 이렇게 둥글둥글, 이 기아는 약간 선이 직선으로 쭉쭉, 네, 이런 식으로 느낌이 확실히 다른 거, 확연히 다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뒷면에서 봤을 때도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이쪽은 약간 운동 제대로 한 것 같고 우아한 느낌, 약간 운동 제대로 한 정말 애슬레틱한 느낌이 드는 그런 차이가 있네요. 크기에서도 훨씬 더 큰 것 같고 K8이 조금 더 큰 차로 느껴집니다. 같은 크기의 차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번 그랜저 디자인이 실제로 차는 큰데 실제 크기에 비해서 차가 작아 보이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놓고 보면 차 급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죠?